말씀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다른 곳에 가면 이 정도 반응은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요즘 살아가는 맛이 뭔가 뜨거운 느낌 있죠. 열정, 뭔가 모르지만. 근데 오늘은 뭔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신규분들이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반응이 약간 이럴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사실 이번에 2월에 우리 사장님들 명절들 보내셨잖아요. 명절 혹시 안 보내셨나요? 네, 보내셨죠? 보내면서 우리가 덕담들 참 많이 합니다. 어떤 덕담들 많이 하냐면 복 많이 받으라는 말 참 많이 하죠. 거기다 플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자 되세요. 귀엽지 않나요? 사실 그런 말 참 많이 하는데 요즘은 이런 말도요 식상해 하더라고요. 왜? 허구한 날 그런 말 들어봐야 실제로 부자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근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장님들한테 한번 올해는요 기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자 되는 거. 왜냐하면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황금돼지해라고 하더라고요. 황금돼지해. 뭔가 복이 들어오는 느낌. 거기다가요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애터미를 만났다는 거는 어쩌면요 복에 복을 더한 거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표정들 보니까 절대 그런 표정 아닌 것 같은데요. 두고 보세요.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진짜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랬거든요. 보실 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몇 살처럼 보이나요? 제가 52입니다. 이런 반응이 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하튼요 52입니다. 근데요 참 열심히 살았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을 참 오래도록 살았어요. 제가 아까 우리 사회자분 잠깐 얘기했지만요 제주도 지금 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성공한 지금 현재까지는 제일 꼴등이에요. 꼴등이 뭔지 알죠? 예, 지금 크라운 마스터가 2분이고 로얄 마스터가 2분인데 그 중에 제일 막내예요. 막내인데 제주도에서요 태어나기를 좀 어촌에서 좀 어려운 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어려운 데 태어났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어렵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자주 생기냐면 저희 부모님이 돈 때문에 엄청 싸우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 싸우는 거 없애는 방법이 없을까? 없애는 방법이 있겠죠. 그게 뭐죠? 예, 돈 벌면 됩니다. 돈 벌면. 그래가지고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돈독이 올라가지고요 돈 버는 일을 다 해봤습니다. 특히 돈을 빨리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 부모님 안 싸우게 만드는 게 내 소원이니까. 그래서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고 돈 벌이를 하고 최종적으로 어떤 것까지 했냐면요 고등학교 때는 고기잡이까지 했었습니다. 배 타가지고요 우리 극한 직업 아시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배 이렇게 울렁거릴 때요 구물 땡기다가 어떨 때는요 요 먹은 것도 다 확인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우익우익 하면서 그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하면서도 돈을 벌어보려고 진짜 돈독이 올라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돈이란 게 참 웃긴 게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모여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체념을 하게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요 그럭저럭 시간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시간이 흘러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렵지만 그래도 그 할머니가 대학을 보내줘가지고요 대학도 들어갔고 학교도 졸업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직장도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요 직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짝이 있다고요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런 표정 지으시나요? 저 결혼 했어요. 어려워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저에게 힘든 일이 생기더라고요. 힘든 일이. 그러니까 힘든 상황에서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안 돼서 포기해서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저에게 진짜 충격적인 일이 생겨버리더라고요. 나는 살아가면서 계속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을 원망했던 거거든요. 특히 저희 아버님을. 왜? 다른 사람들처럼 좀 돈을 많이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머리를 좀 똑똑하게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생긴 거라도 좀 키도 크고 얼굴도 만들어줬으면 되는데요. 그것도 안 되다 보니까 내 돈을 못 버는 게 다 부모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탓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갔었는데 어느 날은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그런 원망을 듣는 느낌을 제가 받아버린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도 몰랐어요. 근데 하루는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흐느끼는 소리가. 그날따라 유난히 그 울음소리가요, 저한테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렸던 거예요. 눈을 딱 떴더니 옆에 와이프가 울고 있고요, 그 옆에서 딸아이가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아이하고 눈빛이 딱 마주쳤는데요, 소름이 확 돋더라고. 그 눈빛의 느낌이 뭐냐면, 내가 저희 부모님 원망할 때, 특히 아버지가 술 드시고 와서 어머니랑 싸울 때 원망했던 그 눈빛, 딸아이에게서 느껴지는 겁니다. 섬찟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안 살려고 했는데 나도 체념해서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서. 그 유전적인 게 똑같이 따라온 거야. 나는 와이프한테 잘하려고 그랬는데요, 잘 안 한 거예요. 나 딴에는 잘했는데 잘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요, 충격을 먹고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 목숨을 걸어놓고라도 진짜 부자 되는 일 찾아야 된다.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내 몸을 팔아서라도 돈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래서요, 찾아다녔어요. 근데요, 진짜 없더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러던 중 만난 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들어봤더니요, 끝내주더라고. 나 같은 사람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시간, 노력, 그건 잘하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돈 벌 수 있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니던 직장, 꼴랑 직장 그만두고 뛰어들었어요. 그것도 전업으로. 저는 주위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그거 안 된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그게 꿈이었습니다.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물류, 통신, 펀드 7년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한 네트워크 마케팅이요, 여자 기능성 속옷을 취급하는 회사였어요. 참 운도 좋았습니다. 운도 좋아. 운이 좋아가지고. 저 속옷 잘 팔게 생겼나요? 예, 생각보다 잘 팔았습니다. 특히 제가 브래지어를 참 잘 팔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속옷들은요, 직접 체험하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요, 브래지어는요, 보지 않고 눈으로 스캔 한 번만 딱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사실 겨울이라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요, 여름 되면 쫙 보여요. 밑가슴 둘레부터 이 컵 사이즈까지요, A, B, C, D, E, F. 알고 계신 거 D까지는 알고 계시죠? 저는 F는 아는데요, 어느 정도냐 F는요, 머리에다 탁 쓰면 딱 들어갑니다. 진짜로. 저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것까지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요, 진짜 열심히 뛰다가 안 돼가지고 다시 통신으로, 다시 돈 놓고 돈 먹기. 왜? 쉽게 느껴지더라고, 볼 때마다. 그리고요, 빠져나가질 못하겠더라고요, 한번 빠지니까. 왜? 그것밖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펀드까지 들어가서 끝에는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래도요, 전세 2천에 월세 20짜리를 살았습니다. 근데 7년 하고 나니까요, 거지 중에 왕거지. 집에 들어갈 명분도 없어지고, 자녀들. 근데 좀 달라진 건 하나 있더라고요. 애가 하나였는데요, 다단계 그 망해먹을 때가 되니까요, 애가 셋이 돼 있던 거예요. 애가 셋이. 주위 사람들이 그런 말도 했습니다. 나보고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시간에 애는 만들었냐 이러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하튼 그 애 셋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거지가 되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최악의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그 아이들, 내가 부자는 못 될지라도 그래도 걔네들한테 기회는 줘야 되잖아요. 젖먹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애들 조금 클 때까지만, 우리 와이프가 나 없어도 우리 아이들 키울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든 버텨보자 해가지고요, 노가다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최악의 경우는 가는 일들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보험을 하다가요, 애터미를 만나게 됐어요. 애터미를. 근데 박수 칠 일 아닙니다. 애터미 만난 것도. 애터미도 뭐예요? 다단계입니다. 다단계. 근데 애터미 만났습니다. 절대 할 마음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애터미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 같은 찌질이 못난이가 만나가지고요,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2년 반 만에요, 월소득이, 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다시 1년 반이 지났더니요,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 연봉이 수입이요 3억 5천 정도 되더라고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는 거 아닙니까? 바로요, 이 애텀이란 게 바로 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저보다 훨씬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당사자가 믿지 못하면 꽝이에요, 다. 제가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요, 성공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할 때 안 됐던 이 성공이란 게 왜 애터미에서는 됐을까를 봤더니요, 성공이란 게 별거 없더라고요. 성공은 꿈을 계속 꾸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계속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계속 먹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체념했을 때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다시 꿈을 꾸니까 됐던 것처럼 바로 꿈을 계속 꿔야 됩니다. 두 번째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더라고요. 바로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만한 도구를 만나야 돼요. 도구.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도구를 만났다는 겁니다. 꿈도 있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공할 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하나가 또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성공할 거라고 믿는 믿음과 확신이에요. 이게 있으면요, 행동이 나와요. 근데 이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가능성조차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누구나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믿음과 확신이 없는 분들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본인이 성공할 걸 믿고 확신하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요, 본인이 성공할 거라고 믿지 않는 분들은 박수 절대 치지 마시고요, 내가 성공할 거라고 믿는 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 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신 분들이라도요, 성공하시리라고 제가 지금부터 저희 회사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 텐데, 사실 저희 회사가 지금은요, 객관적으로 다 알려졌어요. 쉬운 말로 1조가 넘는 기업입니다. 매출로만요 1조가 넘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약 500여 개밖에 되지가 않아요. 근데 애터미가요, 벌써 이제 10년 차에 들어왔지만 벌써 이 500개 정도 안에 들어가는 기업 자체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유통회사인데 그 유통회사가요, 뭘로 했겠습니까? 제품이에요. 그러면 그 제품이 진짜 좋은 것도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언론부터 시작해서 이 애터미를 굉장히 많은 데서 지금 취재도 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뛰어나 버렸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저는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애터미라는 사업을 내가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더니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이 애터미가 어디에 속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미지 부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미지. 말을 하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라고 하냐면, 나 그런 거 안 해,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거. 도대체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거? 그런 거란 개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봤더니, 뭔가 모르지만 피해를 준다는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과거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실제 성공한 사람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이 많고 주위에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요, 이 이미지에 관련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희 회사를 또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너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이요, 내가 저런 말을 들어보면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거를 한번 고민하시라고요. 바로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요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부터 좀 회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애터미는요, 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예요. 유통이란 게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지만요, 오늘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유통이 뭐냐면 생산자가 만든 재화나 용역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에요.
근데 과거와 현재가 조금 다른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모든 유통업자들이 생산 쪽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왜냐하면 물자 자체가 많지가 않았고요, 기술 발전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물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죠. 그래서 유통업자들이 물건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가지고요, 뭐 총판, 대리점, 특약점식으로 해가지고 단계를 거치면서 분리를 시켜놓고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들을 챙겼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쭉 흐르면서 이 패턴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되고 대량 생산을 하고 유통업도 이런 운송업도 발전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요, 생산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들이 넘칠 정도로 지금 물량은 넘칩니다. 모든 제품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소비가 되질 않는 거예요. 소비가. 그래서요, 유통업자들이 초점 자체가 소비자에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유통이 전반적인 흐름도 과거의 구유통에서 벗어나서 신유통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유통. 신유통의 가장 핵심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유통.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문 판매, 후원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바로 직접 판매, 사람을 통한 판매라는 직접 판매를 통한 우리가 말하는 직접 판매 유통, 요 두 개가요, 신유통으로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장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쪽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요, 이쪽도 만만하지 않게요,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유통은요, 우리가 이쪽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이 자본가들이라든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요, 평범한 우리도 충분히 접근성이 용이하죠. 근데 방문 판매나 후원 방문 판매는요, 주위에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잘 파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요, 능력자들이에요. 근데요, 이 다단계 판매는 우리가 분명히 가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 비전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과 이쪽 유통이요, 추구하는 관점이 조금은 달라요. 이쪽 유통은요, 바로 모든 포커스를 가격에 맞춰놨습니다. 가격. 소비자를 끌어내는 데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쪽은요, 품질에 맞춰놨어요. 품질. 한쪽은 가격 경쟁력, 한쪽은 품질 경쟁력. 이래가지고요, 지금 신유통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딱 뭐가 태어났냐면 애터미라는 회사가 딱 튀어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품질은 이런 일반 유통보다 훨씬 좋게 만들면서 가격은 일반 유통보다 훨씬 싸게, 품질은 네트워크 마케팅, 방문 판매, 후원 방문보다 훨씬 좋게, 바로 두 가지를 외치면서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나오면서요, 이 모든 유통을 석권해 가지고요,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태어난 회사가 바로 애텀입니다. 이럴 때도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유도를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반응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바로 이런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내가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는 내가 소비자로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업자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만약에 애터미에서 사업을 한다고 쳐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찾는 일이에요. 두 가지 일. 그러면 내가 이 이미지 측면에서 봐서 소비자를 만들고 사업자를 만들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미지가. 근데 소비자 측면에서만 본다면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만 충족해 준다면 사실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소비자라고 입장으로 생각하고, 내가 소비자인데 만약에 제품이 진짜 좋고 가격이 진짜 싸다면 애터미 제품 쓰실래요? 나는 그래도 절대로 안 쓰실래요. 안 쓸 사람들 한번 두 발 두 손 다 들어보세요. 안 쓸 사람들은 없으시죠? 자, 그럼 뭐냐,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내가 써봤는데 너무 싸고 좋아, 그러면요, 주위 사람들한테 써봐라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지하고 하면 상관없이. 왜? 아니, 내가 좋으니까 누구한테 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바로 이미지는 피해와 관련이 있거든요. 피해 줄 일 있어요? 싸고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저희 회사의 제품들이요,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회사 제품 중에 해모임이요,
연속 네트워크 마케팅 건강식품 중에서 약 4년 연속 1등을 했어요. 4년 연속. 그리고요, 아까 보여주었던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 나오자마자 뭐 7초에 하나씩 팔려갈 정도로 엄청나게 나갑니다. 이런 것들은요,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 내가 선택을 하든 아니면 내가 주위에 알리든 소비자 입장에선 이미지 깨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바로 성공입니다. 성공.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요, 사실은 생존입니다. 이 회사가 생존을 해야 돼요. 아무리 모든 사람이 성공하려고 들어온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회사가 망한 게 가장 문제였어요. 제가 밖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던 사람들 만나가지고 얘기해보면요, 자기가 어떤 회사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한 보람이 없더라,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성공은 나의 역할이지만 중요한 건 회사가 생존을 해야 됩니다. 생존. 생존이 요건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회사가 오래도록 생존하려면 4가지 정도의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규모예요. 규모. 일정 부분 규모가 올라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요, 일정 부분 성장하다가 끊어진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한국 네트워크 회사는 난 안 한다. 왜? 가다가 언제든지 끊기니까. 그래서요, 뭐 이 지속 연도도 3년, 5년 이렇게 가는 회사들도 많고요. 매출도 보면요, 보통 뭐 500억, 1000억, 최고 많이 가야 3천억, 5천억대에서는요 다 떨어졌어요. 그 결국은 뭐냐면 일정 규모가 올라가야 되는데, 애터미는요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10년 동안 첫 해에 2,500억 매출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까지 매출까지 해서 1조 2,200억 1조 2,500억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 정도로 올라왔다는 것은 규모가 이만큼 성장하면서요, 절대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매출이 아무리 커져도 중요한 건요, 문화가 또 없으면 안 된다고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큰 회사들 중에서도요, 가끔 보면 망하는 회사들이 나옵니다. 그런 회사들은 뭐냐면요, 문화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만들면서부터 시작을 할 때 벌써 그거를 알고요, 다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는 첫 번째 원칙 중심 문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반 성장 문화, 세 번째 나눔의 문화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화까지도 창출해서 애텀이라는 회사가 장기적으로 갈 때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글로벌이에요. 글로벌이라는 건 유통회사가요, 아무리 한국에서 매출을 많이 일으켜도 한계점이 올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북한까지 포함해봐야 7천만 밖에 되지 않아요. 계속 성장을 하다 보면 일정 부분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애터미가요, 시작 단계에서 2010년도부터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선진국부터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14개국에 진출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7천만 수출자까지 받았고, 올해 잘하면 1억 불 수출자를 받을 거예요. 바로 글로벌로 나가면서 내가 이 안에서 성공만 한다면 애터미가 장기적으로 60년, 100년은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든 규모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가 뭐냐면요, CEO의 마인드예요. CEO의 마인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지만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회사가요, 아까 말한 4년 연속으로 1등 했던 해모이라는 제품이요, 초창기에 판매를 할 때 사실은 지금 현재처럼 60%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30%였어요. 30%였던 제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요, 회장님께서요 올려주기 시작했어요. 뭐 42%, 54%, 최종적으로 60%까지 올라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품 자체가 굉장히 잘 팔려요. 그러면 가격을 올릴까요? 아니면 용량을 늘려줄까요? 일반 회사들은 물건이 잘 팔리면요, 어떻게든 올려가지고 이익을 더 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회사가 물건이 많이 팔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사실 생산 단가가 조금 떨어지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바로 회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해모임, 화장품부터 칫솔부터 치약까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이득을요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바로 CEO까지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측면에서요,
애터미에서는 이미지가 내가 일을 했을 때 소비자를 만들든 사업자를 만들든 했을 때요, 단 하나도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지는 내가 일을 할 때 안 좋아질 것 같아.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예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요거는요, 두 가지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애터미에서 얘기하는 보상 플랜 부분이에요. 보상 플랜. 두 번째는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보상 플랜은 뭐냐면, 우리가 일을 했을 때 법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35%까지 수당을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작년에 1조 이상의 매출을 했잖아요. 그럼 1조만 잡자. 그러면 수당을 얼마를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3,500억을 수당으로 소비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수당을 주는데, 이 수당을 주는 방법이 바로 보상 플랜이에요. 보상 플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실은 7년 정도를 했습니다. 처음에 속옷부터 시작해서요, 통신 펀드까지. 그러면서요, 네트워크의 선수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보상 플랜이 좋아야 보상 플랜이 좋아요. 근데 제가요, 최종적으로 느낀 건 보상 플랜이 좋아야라는 하고 있긴 해요. 왜 하냐면 보상 플랜을 몰라도 성공할 수 있는데, 요즘요, 애터미가 너무 뜨다 보니까 애터미를 벤치마킹, 좋은 표현으로 제가 볼 때는 짝퉁들이 나와가지고요, 이상하게 요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자기네께 좋다고 말하다 보니까 우리 보상 플랜이 얼마나 좋은지 좀 알려줄 뿐이지, 사실은요, 보상 플랜을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어떻든 35%밖에 주지 않으니까. 아무리 더 준다 그래도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30% 이상 주면 과징금을 물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럼 결국은 35%를 주는데, 저거를 어떻게 주느냐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제일 위층에 많이 줄 건지, 중간에 많이 줄 것이, 밑에 많이 줄 건지. 1번, 2번, 3번. 우리 오늘 오신 사장님들은 몇 번에 많이 수당을 줬으면 좋겠습니까? 몇 번이요? 3번이요? 그러면 저는 몇 번 줬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요, 각자가 자기 상황에서 거기서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 회사는요, 바로 3번, 여기에다 가장 모든 수당의 포커스를 맞췄어요. 바로 이제 내일 아침에 강의를 할요, 오토 판매사의 길에서 그 오토 판매사의 모든 수당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요, 꼭 이걸 잘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여하튼 이 보상 플랜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이 특징이에요. 특징.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요, 진입비가 없어요. 왜? 소비자의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구태여 진입비를 넣을 이유도 없어요. 또 물건이 싸고 좋기 때문에요, 이 진입비 없어도 알아서 자발적 구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진입비를 넣을 이유가 없죠. 진입비가 있다는 거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터미는 진입비가 없어요. 두 번째, 유지 마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한 누적, 무한 단계. 와, 저는 이 혜택을 참 많이 받습니다. 무한 누적, 무한 단계. 왜냐하면 저는 다단계를 7년 하다 보니까요, 주위에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우리 저기 이제 저를 소개하신 총장님께서 계십니다. 저희 스폰서가 계신데, 우리 사장님한테서 제가 애터미를 연결받고요, 이 자리에서 선택을 하고 나서 제주도 내려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김해라는 동네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연결하다 보니까요, 약 6개월 만에 한 사람이 나왔어요. 6개월 동안은 소비자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만에 나왔고요, 또 한 사람이 1년 만에 제대로 일을 시작했어요. 요 두 사람 가지고 왔는데, 요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만약에 요 무한 누적, 무한 단계라는 개념이 없었다면 내 밑에 있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다 집에 가버리니까 전 성공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요, 이 무한 누적, 무한 단계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나온 분 한 분과 1년 만에 나온 분 한 분, 요 두 분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 하루 평균 1,500만 포인트에서 2,000만 포인트가 매일매일 뜨고 있는 거예요. 바로요, 이때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알렸을 것 뿐이에요. 바로 애터미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터미에서는요, 내가 믿고 버티고만 있어도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알려야 되는 거지만. 여하튼 그 다음에 보상 플랜 중에서요,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한선. 쉬운 말로 뭐냐면요, 계속 끝까지 올라갈수록 계속 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일정 부분이 되면 끝납니다. 지금 우리 애터미에서요, 벌써 상한선까지 와서 소득이 한계점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기본은 약 5천만 원 정도가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결국 뭐냐면 제가 조금 일찍 시작해서 오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과 제가요,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맞춰진다는 거죠. 다른 회사처럼 누구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나는 그거 쫓아만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딱 어느 정도가 되면 상한선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버티면서요, 꾸준히 하고 있다 보면 위아래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는 똑같아지는 성공 자리에서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보상 플랜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원 서버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내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결만 되면 뭐 미국, 일본부터 시작해서 연결돼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요, 대만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통해서 이 자리에도 지금 저희 그 태국에서 저희 파트너가 7명이 또 와 있습니다. 연결되다 보니까 나하고는 아무 인간관계도 없어요. 근데 연결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요, 보상 플랜 자체가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 강의빨부터 시작해서요, 말빨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애터미는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왜? 애터미의 시스템은 전부 회사에서 운영해 주는 거예요. 이런 강의, 석세서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부터 시작해서 해외 세미나, VOD까지요, 거의 대부분의 시스템들을 회사가 직접 운영해 줘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좋은 제품을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는 역할과 이런 자리에 모셔오는 역할까지, 바로 저는 가이드의 역할만 잘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요, 저 개인적으로 분석으로는요, 애터미의 성공자들, 월 4억, 연봉 4억 이상 버시는 크라운 리더스 클럽이요, 약 33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억 이상 버는 로얄 클럽이요, 약 한 125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면 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성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력이라든지 모든 걸 따져보면요, 특별하게 막 대단히 잘났다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전부 다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운영해 주냐? 바로 애텀이라는 회사에서 모든 시스템을 운영해 주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진짜 애텀에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그 확신만 있으면요, 그 안에 가이드 역할만 해준다면 오늘 계신 분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는 성공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특히나 저는 저희 가족이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변했고요. 저희 아이들도 변했고요. 저희 와이프도 변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뭔가 노력을 아무리 해봐야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면 되냐면요, 내가 바뀌면 돼요. 바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나니까요, 다 바뀌더라고요. 바로 내 하나 잘 되고 나니까요, 우리 가족 모두가 잘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내 가족만 잘 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도 승급식에 저희 스폰서님 두 분이, 한 분은 크라운, 한 분은 로얄에 승급하셨어요. 그리고요, 저희 파트너도 지금 요번에 로얄로 승급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을 하는 연결된 모든 분들이 또 성공을 하는 거예요. 또 주위에 가봤더니요, 주위 사람들이 또 저를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이 봐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저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요. 해외 나가도 그렇고요. 애터미는 나의 능력과는 진짜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명확히 알아보고요, 확신만 갖는다면 내가 하는 일이 사실은 돈만 버는 일이 아니란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요, 사회적으로 밖에 나가보면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빚 문제, 오래 사는 문제. 이걸 해결 못하면요, 미래가 있어도 미래가 없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애터미는 그 모든 걸 해결하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까지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애터미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우리 애터미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선택하셔서 한 사람도 받으면 모두가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